32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밑줄 친 기역 리을 중 나가 뒷받침하는 이론 찾으라는 거죠. 나를 보면 먼저 그리게 된다. 자, 먼저 그리다. 이것은 시간 순서를 말하는 거죠. 자안을 그리면 왼쪽에 이목구비가 몰려 있어 이들 그리고 난 후 시간 순서죠.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려 나간다. 자, 그러면 기억 리얼에서 시간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몇 번일까? 이것을 보세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며 왼손잡이는 왼쪽부터 그림을 그린다. 왼쪽부터 그림을 그린다. 이것이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지 않고도 답을 기억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을 앞에 놓고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대개 화가는 오른손잡이라 그러죠. 그래서 좌측에서 먼저 그림을 그리고 우측으로 간다는 얘기죠. 33번 22년도 지방직 문제죠. 자, 이와 같은 지문을 주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인데 왜 답이 4번일까? 순서가 어긋났습니다. 이렇게 그 순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4번은 순서를 바꿔놨죠.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바르게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34번 발문에서 그림과 액자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죠. 앞에서 논리는 A, B 둘의 관계를 엿보다 그 개념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놔라. 이렇게 잔소리했었죠. 답답함이 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내역에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구입하기로 했다. 걱정과는 달리 답답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그러면 그림과 액자는 무슨 관계일까요? 어울린다는 거죠. 맞다 그렇다 하지만 내역에는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울림에 해당되는 진수를 찾으면 되겠죠. 1번 성공 요인입니다. 그러면 인과관계죠. 책을 다양하게 써놓고 본다. 그렇게 해서 책을 재발견하다. 이것은 해석의 힘입니다. 3번 로댕 돌을 바라본다. 그 안에서 손을 발견한다. 이것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인사이트에 대한 얘기죠. 4번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어울림에 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45번 역시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논리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니 하고 묻는 문제 유형이죠. 논리는 둘의 관계를 엿보다의 뜻입니다. 자, 첫 문단 이와 같은 이론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두 번째 문단 서유기 등장인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죠. 자, 3장 어쩌고 3장과 자, 이와 같은 인물 저팔계이고 손오공이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꼬리 보면 사오정은 참을 수 많고 침착하며 사려 깊다. 그래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사이 삼각관계가 아니죠. 36번 일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지문 보면 첫 문단 첫 문장 인간 사유 결정적이고도 독창적인 비약은 시각적인 표시 코드 체계 발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꼬리에 썩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문자에 대한 얘기죠. 이러한 썩이에 의해서 코드화된 시각적인 표시는 말을 사로잡게 되고 그 결과 끝에까지 소리 속에서 발전해온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나 지지체계의 특수한 복잡성이 그대로 시각적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되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말을 소통하는 데 있는 어려운 내용, 복잡한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마지막 꼬리를 보면 시각의 세계로 이동시킴으로써 말하기와 사고를 함께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 사고도 변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 글의 주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선택지 3번이 주제를 뜻합니다. 인간은 쓰기를 통해 지식체계의 복잡성을 기록함으로써 말하기와 사고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자, 3번과 대치되는 진술은 4번이죠. 시각적인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 지식체계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문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암호와 같은 복잡하고 정밀한 구조 지체계를 만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니죠. 자, 이거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 사유 그리고 글쓰기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논리, 구성요소 그리고 논리의 개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37번은 대수능 문제입니다. 지문이 길고 내용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 풀 수 있어야 되죠. 자, 지문이 긴데 이것을 다 읽고 해석해서 답을 찾으려 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죠.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것을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문단 꼬리 보면 이러한 예술행위 본질은 무엇일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머리에 해프닝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물었던 이러한 예술행위 이것은 해프닝이라는 거죠. 이 해프닝은 자, 강조 표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해프닝과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꼬리에도 역시 의문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첫 문단에서 물었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필자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리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술행위 본질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하고 스스로 정의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삶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도 역시 삶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해프닝과 삶과의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주제입니다. 마지막 문단 꼬리 보면 지평을 넓혀갈 것이다.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번 표제, 부제 잡으라는 거죠. 그림을 보면 담배꽁초가 등장하는데 확대했죠. 거대합니다. 그리고 뒤집어 놨습니다. 자, 앞에서 뒤집어 놓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옮기면 전복이죠. 그래서 확대, 전복 이 표현을 찾으면 되는 거죠. 2번 자, 내용 일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삶이란 표현 많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해석하지 말고 삶을 찾아가는 겁니다. 답은 5번인데 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진술되어 있을까? 자, 지문에서 보면 뭐가 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뒤죽박죽을 뜻하는 거죠. 서로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에서 해프닝은 삶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